황심소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황심소 앞부분에 심리상담 광고 10,000원 이래가지고 나오는 광고 보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하필 황심소에 그런 심리상담 광고를 걸어두는 그 패기는 뭘까요? 아니, 그 폐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양심소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심리 상담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아니, 목 좋은데 광고 걸었는데, 그거는 본인이 딱 구글이나 이런데, 여기에 광고 넣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잘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황심소 이제 방송을 듣는 분은 그 광고에 혹해가지고 상담을 그쪽에 갈 거냐? 그러게요. 그 10,000원짜리 상담의 가치가 과연 10,000원으로 끝날 것인지 10,000원도 안 될 것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거는 상담을 받기 전에는 모를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네. 황 박사한테 상담 받으려면 이거 10번, 20번 해야지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 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 중에서 다른 데 상담을 본인이 100회까지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문제를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너무 아깝지만 왔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치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질문 자체는 당신이 하는 상담이 그거하고 뭐 별 차이 없잖아요 라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지금 질문하셨다는 거 아세요? 뭘 지금 질문하시고 싶어서 이야기하시는 건가?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 10,000원짜리 심리상담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어플이 있대요. 대화하는 어플. 네. 어플로 사연을 간단하게 적어 보내요. 네. 그러면 그 사연에서 기계가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8가지 중에서 하나로 또 분류를 해서 네. 그에 맞는 상담자를 선택을 해준다. 네. 그게 메리트다. 이 상담의 메리트다. 이렇게 그러게요. 홍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 친구들이 몇 년 전에 자기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저한테 와서 컨설팅까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대방의 몇 가지 단어로 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게 심리학 전공을 하고 오랜 연구를 한 친구라면 그것도 한번 더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대학교 다니다가 중퇴하면서 마치 이런 거 하면 좀 장사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얼굴 보고 너는 A급, 너는 B급, 너는 C급 이라고 구분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는 그래서 연결을 해준다는데 그 연결되는 사람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또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상담하겠다는 상담 대학원 졸업한 상담을 누구도 와서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상담가로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겠냐. 그 완전히 무슨 천사 무슨 도사 이렇게 모아가지고 점 해주는 그 사이트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그거는 상담 받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당연하죠. 그 상담하는 사람을 위한 그 실력 없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잘 중간에 연결해가지고 중개 수수료를 이 프로그램으로 받겠다는 거죠. 그 말은 사실은 상담 마치 이런 거 좀 통닭 먹고 싶은데 어디 전화해야 되지? 바베큐 하는데 전화를 하면 저 대전에 있는 센터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무슨 동네 연결해가지고 무슨 치킨집 배달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배달의 민족 음식 배달시켜주듯이 그거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담이라는 거를 그냥 치킨 배달시켜 먹고 짜장면 배달시켜 먹는 거하고 똑같은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상담이란 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그렇죠. 것보다는 그냥 연결로 끝나는 거. 근데 연결로 끝나지만은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서비스를 연결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궁금한 게 감정을 8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그게 그 사연에서 그 감정 그 8가지 감정에 속하지 않으면
만약에 저는 되게 감정 기복이 되게 없는 편에 속하는데 그 감정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어디에 분류를 할 것인가 신기하잖아요. 뭐가 신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뭔가 의미가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 하고 근거를 찾아보려는 우리 최 선생님 저는 더 신기한데요. 그걸 만든 것 자체가 뭔가 심리 상담을 공부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를 그렇죠. 만들고 거기에 이제 껴맞춘 그렇죠.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앱으로 그걸 평가하는 회사에 8가지 예를 들면 뭐 분노, 공포, 좌절, 기쁨, 사랑 이게 이제 8가지 감정의 하나라고 슬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앱에서. 그러냐면요. 실제로 basic emotional feeling이든 이런 식의 용어들이 있어요. 그거는 마치 찰스 다윈이 어떤 부족들도 자기의 감정 그리고 실제로 문화와 지역에 관계없이 기본 4가지의 감정을 사람들이 얼굴만 보고 그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뭐 남쪽에 살든 북쪽에 살든 그거는 거의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지금 저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조금 드세요? 화나시고 화가 난 거죠. 화를 낸다. 하면 우울, 슬픔 이거는 이미 상식 수준으로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거를 누구나 어사인할 수 있는 기본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있다 없다 그거로 판단해가지고 당신 여기 단어 중에 자기의 이제 기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한 가지 선택했어야 하면 그걸로 가지고 얼마든지 분류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광고한 걸 보면은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빅데이터 이런 인기 있는 단어를 써서 그렇죠. 텍스트를 보내면 감정 분석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이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하면 이 어떤 분이 참 좋은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단어가 가지는 의미도 다 다를 텐데요. 바로 이 질문을 해야지. 인공지능이 있나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내가 있다고 그래야 돼요? 없다고 그래야 돼요? 실제로 정확한 질문은 바로 그건 거예요. 슬픔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울이라고 표현할 때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안정될 때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엄청 흥분됐을 때 슬픔을 느끼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그 똑같은 감정의 단어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사로스냉한테 사로스냉은 참 착하네요 이야기하면 사로스냉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사로스냉을 내가 놀리는 이야기예요? 저는 안 착한데 착하다고 하면 놀린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사로스냉을 착하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강남 아줌마 참 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강남 아줌마 너무 이쁘고 멋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강남 아줌마는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오. 네. 그러니까 그 단어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사용하는 감정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는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분류하는 그 단순한 거를 AI로 운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웹입니다 하면 아, 저 자식들은 심리학도 모르고 그냥 사기치는구나. 그리고 저거를 그냥 프로그램으로 짜놨으면 저게 먹힌다는 게 참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광고 내용 보면 익명 채팅이기 때문에 주변 시선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되고 이 부담스러운 대면 부담도 없애서 이런 걸 또 광고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상담을 하면 대면을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박사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을 오늘 찾아뵙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래요. 지금 많이 무서우세요. 직접 보니까 아니에요. 박사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상담하는 줄 몰랐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1년 동안 참 힘드시게 지내셨네요. 누구도 저 이야기를 알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로맨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혼자 꼭꼭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마음의 아픔이 더 깊어만 가고 그걸 표현하고 드러낼 때 자기 문제가 조금씩 없어져가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대면을 안 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는 어쩌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치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삥 뜯어내겠다라는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고 진정한 상담은 물론 꼭 대면 상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상담의 에센스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상담자에 대한, 상담가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이 같이 존재할 때 상담의 가치가 진짜 발생하는 것. 이건 우리가 종교에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예요. 상담은 과학적인 인간의 마음에 대한 치료 활동이긴 하지만 거기에 밑바닥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믿음하면 우리는 종교 미션입니다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과학도 믿음 속에서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한테 박사님한테 한번 상담받으면 어쩔까 이랬는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니면 막 팩폭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팩폭이라는 것 자체를 자기가 믿기 힘든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무작정 했을 때는 상당한 아픔을 느끼지만은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나에게 팩폭을 할 때는 갑자기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속이 시원하고 그렇죠. 활명숭하고 그렇죠. 그럴 때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저가 상당히 많은 팩폭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혼자서는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제가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네요. 왜?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해법을 내가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못 찾으면 저분한테 물어보면 저분이 이야기해 줄 것 같은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거든. 이제 이것이 내담자와 상담가에 형성되는 라포, 이게 감성의 공유가 되는 거거든.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 박사님하고 상담받을 때 저에 대해서 제가 좀 자아도취하고 이렇게 자뻑하고 있을 때 팩폭해 주시고 오히려 견습이 필요한 한 살 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전 되게 기뻤거든요. 그게 기분 나쁘지가 않고. 많은 상담이든 5만원 상담이든 그걸 통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자기가 혼자서 중얼중얼 할 때는 그 맥주 한 잔 값을 하던. 근데 댓글에 10,000원짜리 상담은 그만큼 받아가겠죠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맥주 마시면서 중얼중얼 하는 건 그 상담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박사님. 상담이라는 거를 그것을 뭐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거는 상담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해져 있다고 믿으신 분한테는 그건 상담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나는 상담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상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해준 만큼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순댓국도 어디 가면 5,000원짜리가 있고 어디 가면 10,000원짜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5,000원짜리 먹고도 야 이건 10,000원도 안 아깝다라고 생각 들 때도 있고 10,000원짜리 먹고도 5,000원 값어치도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주는 사람이 결정하겠다고 내가 어디를 나왔는데 내가 뭐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절대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들은 얘기도 변호사들 상대로도 선임료 1,000만 원 준 사람과 몇백만 원 준 사람은 존경하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사건이니까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많이 줄수록 더 존경을 하고 디스카운트 할인해 준다 그래서 몇백만 원 받고 하면
그냥 무시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특히 변호사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관 법관인데 대법원장 출신인데 대법관 출신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무조건 건수의 억이에요. 내가 검사장 출신인데 이러면 그 홍만표 거의 뭐 1년에 몇백억을 끌어들인 게 도장만 찍어줘도 혹시 그러다 막 했죠. 그런 게 이 나라 사람들이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상담은 사실은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이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진짜 나는 10,000원짜리라고 했는데 저 상담가가 내한테 100만 원짜리 상담을 해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뭐 비싸다 싸다 이걸로 가지고 이슈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나 그 광고를 한 게 진짜 상담을 가치롭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지 상담을 거의 짜장면 배달, 통닭 배달, 치킨 배달하는 수준으로 만든 건지 싸게 빨리 이렇게 하면 좋은 건 줄 아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거의 옛날 대한민국의 중국집이 왜 망했다라고 하느냐 하면 중국집의 짜장면값, 이 우동값은 가장 싸게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 거는 월말고사에서 1등을 하지 않으면 못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비싼 음식이었나 보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비싼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졸업식 하면 먹는 그렇죠. 그런 음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짜장면은 점심 때 먹을 게 없을 때 빨리 먹어야 될 때. 그렇죠. 먹고 기분이 찝찝할 때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음식이 된 게 바로 그 가격 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잖아요. 저도 2주 전 박사님께 상담받고 제 삶의 문제 패턴을 인정하게 되어 망설이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면 그냥 하는 소리라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분은 저를 믿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망설이던 행동을 진짜 하시게 된 거죠. 잘하셨어요. 그건 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 증거이실 거예요. 이런 훌륭한 댓글을 다는데 여러분 눈이 안 보여요? 박수 주세요. 네. 10,000원짜리 상담 받지 말고 박사님께 제대로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뭐가 돼요? 참 이분들이 진짜. 근데 말 안 하는 사람도 상담 치료가 되나요? 상담은 자기를 물론 몸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글로 표현하거나. 그래서 말을 안 하시는 분들, 또 말하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물어보면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활동을 쭉 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해가 조금 되시죠, 이제? 네. 네. 어쨌든 상담이든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 자기 문제나 자기가 상담하고 싶은 거를 얼마짜리로 스스로 문제의 가치를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10,000원짜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10,000원짜리 수준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 문제를 제대로 보려고 하고 해결하려는 생각을 못 하는 거고요. 100만원짜리로 생각하면 100만원짜리를 추구하는 거고요. 1,000만원짜리 생각하면 1,000만원짜리 하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10,000원이면 커피 2잔 그냥 뭐 그래, 심심풀이 네, 재미로. 그래서 우리가 점 보러 가면서 재미로 해줬어요 이렇게 하고, 그게 마치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 심리, 그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거를 상담이란 이름으로 마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를 황심소에 붙어서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해적질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그 이슈를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자기 정체성을 알고 꼭 자기를 바꾸고자 하는 분이라면 그만한 그 가치를
지불하시는 게 스스로 행동하는데 변화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절실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확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 진짜 자기 이제 돈도 없고 더 이상 돈 버는 것도 지쳤고 저 그만 살래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돈 탈탈 털어가지고 박사님한테 그동안 못 해봤던 거 상담 1시간이라도 받고 저 이제 인생 정리할래요. 이렇게 오신 분. 그분은 본인의 상담은 자기 인생의 가치만큼을 일단 설정을 했을 때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분은 진짜 제가 그동안 왜 몇 년 동안 삽질을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상담을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절실한 마음으로 와서 자기 문제를 진짜 아프지만 직면하고 그랬을 때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듣기만 해도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고. 그럼요. 그래서 자기 문제의 무게는 자기가 정하는 거고 또 그 무게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자기가 그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고자 할 때 그만큼 힘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나 그 아픔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재수 없는 케이스는 자기 몸이 자기를 대신해가지고 고생을 하죠. 우리 옛날 그러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그러는데 네 마음이 찌질하면 네 몸이 고생할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가 겪는 심리의 아픔이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야단 맞을수록 통찰력이 깊어진다 이렇게. 오! 사로 선생 드디어 자로 선생이다. 야. 자, 오늘 자료의 탄생을 우리 축하하면서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 당장 상담이 받고 싶은 분,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 센터에서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황심소와 멀리 계셔도 전화 상담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즈덤 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